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거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민들 난방비 폭탄 고통은 이제 시작이라는데 대주주인 정부는 막대한 수익을 이유로 배당금을 받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배경인지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지금도 이제 난방비 부담스럽다, 폭탄이다 이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관리비 고지서가 지난달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은 그야말로 공포라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증샷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5평 사는데 난방비만 70만 원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주택용을 기준으로 지난 한 해 4, 5, 7, 10월 등 4차례에 걸쳐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영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장 4월부터 메가줄당 39원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5.47원을 올렸는데 이것보다 7배가량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7배요. 네.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내년 겨울에 곡소리 좀 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가스공사가 지난해 조 단위 흑자를 낼 걸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8,585억 원 수준입니다. 네. 2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역시도 2조 3,225억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스요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는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예컨대 LNG를 100원에 구입해서 그 절반인 50원에 판다고 하면 50원의 손실을 낸 거죠. 그런데 이걸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장부상으로 이익이 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인 한전은 전기를 100원에 사서 5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50원은 적자로 봅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서 국민에게 직접 판매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사업자 또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도매업을 합니다. 원재료 값이 떨어져 차익이 생겼을 때 가스비를 내리지 않고 그 차익으로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 시민한테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중간에 판매업자들한테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적자가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네, 맞습니다. 이 논리가 잘 납득은 가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은 장부상으로는 지금 흑자긴 한데 이게 사실상은 자본 잠식이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나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요금을 제값에 받지 못해서 쌓인 미수금이요 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3월 말이면 이 돈이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미수금은 2020년 말에 1,941억, 2021년 말에는 1조 7,657억에서 지난해 9조 원으로 큰 폭으로 불기 시작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적재가 이 정도 났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은 현실과 다른 상황이죠. 미수금을 손실로 판단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원재료 값이 오를 때 미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내리면은 이제 차익으로 그걸 손실을 메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는 그럼 미수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가스비를 올려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좀 급격하게 불어난 겁니까? 아무리 원재료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 천연가스 LNG를 해외에서 사와서 도매 요금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서 소매 요금을 결정을 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나 발전사 등에게 가스를 공급하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네. 에너지 가격이 좀 크게 뛰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90% 이상을 원가가 차지하는데 산업용의 경우는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원료비에 연동을 해서 계속 요금을 올려왔던 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주택용에 대해서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예를 했고요. 여기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원재료를 비싸게 샀는데 민간에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서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또 LNG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차익이 나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산업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근에 소폭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료비에 연동하지 않고 있고요. 원재료 값이 내렸을 때 그 차익으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다 갚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제부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 국민들로부터 회수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조달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대주주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취재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2월 중 배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 역시도 배당 추진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장부상 손실이 없을 때 매년 순이익이 23.5에서 40.8%의 배당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기조대로라면 공사 지분의 26%와 20%를 보유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정부는 수백억 원대 배당금을 챙겨가는 셈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 같은 장부 운영 방식이면 미수금이 얼마가 나오든 정부가 서민 주머니 털어서 배당금 챙겨가는 꼴 계속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